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거 독을 이용한 살인미수와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역시 30년의 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에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역시 30년의 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쟁점이었던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역시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지 않아 숨진 부작위에 의한 간접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거 독을 이용한 살인 미수와 낚시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유가족은 중형이 확정돼 혼인무효 등 남은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씨 쪽에서 주장을 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제 반영이 되진 않고 정당한 인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이제 있으라고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은혜는 보험사가 남편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 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당시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던 계곡살인 사건은 재수사 끝에 4년 3개월 만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수사 의뢰하고 이 교사를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교장과 교감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모 교사. 이 교사는 부임 첫 해인 지난 2016년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쳤고 사고 이후 학교 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에도 치료비와 관련해 지속적인 만남을 요청했고 이 교사는 결국 사비를 들여 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코로나19 증상 등으로 자녀가 장기 결석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출석 처리를 요구했고 이 교사가 사망한 직후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자신의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전화하고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 교사를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교장과 교감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선생님들께서 혼자 감당하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직접 교육청이 나서서 대응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같은 학교에 근무하다 앞서 사망한 김모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충남 서산의 공군기지에서 KF-16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무사히 비상탈출했고 민간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F-16 전투기는 작년 11월에도 정비불량에 따른 엔진 연료 펌프 손상으로 추락한 적이 있는데요. 공군은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공군 전투기 한 대가 기지에서 이륙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한 대가 오늘 08시 20분경 임무를 위해 이륙하던 중에
기지 내에 추락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 탈출에 성공해 무사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기지 안에 추락하면서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이상학 공군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F-16은 1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된 F-16 계열 전투기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직접 수입하고 이후 국산화한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우리 공군에 도입됐습니다. KF-16은 1997년 8월 처음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그해 9월에도 재차 추락했는데 두 사고 모두 연료도관 부식이 원인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엔 제19 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정비 불량에 따른 엔진 연료 펌프 손상으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사고기는 엔진 연료 펌프 구동축 톱니바퀴에 비정상적 마모가 발생했는데 이는 구동축 고정 너트를 끼워 넣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 말 추락 당시 공군은 한 달이 더 넘어서야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만큼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도 다음 달 말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민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가 본격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운행 구간인 수서 동탄선로를 달리는데요. 정부는 시운전을 하면서 안전과 기능 안정화에 온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평소 1시간 반 정도 걸리던 출퇴근길을 약 30분 정도로 줄여주는 GTX-A는 내년 초 수서 동탄 구간부터 개통될 예정입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열차 운행이 멈춘 새벽, 수서역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열차. 지난해 12월 출고식을 가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차량입니다.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가 실제 운행 구간인 수서 동탄 28km 구간에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서역에서 약 01시 25분경 발차해서 동탄역에 01시 45분경 도착 예정입니다. 표정 속도 시속 101km로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른 GTX-A는 시속 170km의 속도로도 무리 없이 선로를 달렸습니다. 약 20분간 시운전을 마친 열차는 안전하게 동탄역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히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평상시의 느낌을 벗어날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어가지고 승차감이나 안정감이 생각보다 잘 갖춰진 것 같아서. 지난 4월 오송 시험선에서 5,000km 예비주행 시험을 마친 GTX-A 차량은 중부 내륙선에서 예비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시운전에선 주행 안전성, 주행 저항, 지상 설비 연계 동작 시험 등 4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GTX-A는 10,000km 이상의 시운전 주행 거리를 요구하는 규정을 넘어 이미 20,000km 넘게 달렸습니다. 앞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000km 이상을 달릴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는 실제 운행 구간과 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운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소 1시간 반 정도 걸리던 출퇴근길을 약 30분 정도로 줄여 수도권 남부 지역 시민에 발휘될 GTX-A는 내년 초 수서 동탄 구간부터 개통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50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수영과 양궁은 선수단 내 최다 목표치인 금메달 6개에 도전하고 펜싱과 태권도, 근대 5종 등은 금메달 4개를 노립니다. 16일간 펼쳐질 열전에서 무더기 금메달이 나오는 골든데이가 언제가 될지도 관심을 모으는데요. 우리 선수단의 메달 시나리오 홍석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총 481개의 금메달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목표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금메달 50개 이상 획득입니다. 올림픽보다 많은 금메달이 쏟아지는 아시안게임. 열전이 치러지는 16일 중 이달 24일, 25일과 27일, 그리고 10월 7일은 골든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5일엔 한국 선수 최초로 대회 개인전 4연패를 노리는 펜싱 남자 사브르의 구본기를 필두로 개영 800m에 출전하는 남자 수영 황금세대, 태권도 남자 58kg급의 장준이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27일엔 수영 황선우가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의 송세라, 태권도 남자 80kg급의 박우혁 등이 낭보를 전할 예정입니다.
폐막을 하루 앞둔 10월 7일엔 세계 1위 안세영 등 배드민턴 대표팀의 개인전과 전통의 메달 바친 양궁의 개인전이 펼쳐집니다. 국민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시원한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일엔 또 야구, 남자 축구 등 대부분의 구기 종목 결승전이 예정돼 있어 슈퍼 골든데이까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수영과 양궁은 선수단 내 최다 목표치인 금메달 6개에 도전하고 펜싱과 태권도, 근대오종 등은 금메달 4개를 노립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